기질, 교육, 언어, 책의 문화. 조선인의 기질.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경향이 강한데 거래를 하다가 속았다고 생각되면 취소할 수 있었다. 성품이 온순하며 신앙심이 매우 두텁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르칠 수 있었다. 조선인들은 낯선 사람들, 특히 승려들에게 호의적이었다. 조선인들의 마음은 여자처럼 여리다. 박연이 알려준 사실에 따르면 청나라 군대가 침략했을 때 숲속에서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적군에게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 한다. 이는 자살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겠다고 믿기 때문이다. 교육. 양반과 평민들은 자식들의 교육에 매우 관심이 많다. 아이들은 밤낮 없이 앉아서 글을 읽는데 나이 어린 소년들이 현인들의 저서를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각 고을에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이 하나둘씩 있는데 이런 곳에는 양반들이 항상 책을 읽으며 책들을 보존하고 있다. 해마다 각도의 두세 지역에서 과거시험이 열리고 성적 우수자는 국왕이 치르는 시험까지 간다. 부모는 자식을 소중히 여기며 자식도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간에 책임을 진다. 노비들은 자식을 거의 돌보지 않는다. 그 아이들이 일할 만한 나이가 되면 주인들이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언어와 책의 문화. 조선의 언어는 여느 언어와 달리 배우기 어려운데 이는 한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글은 세 가지 방식으로 쓴다.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쓰는 것과 같은 문자, 흘려 쓴 것, 네덜란드식 필기체와 비슷하다. 간단한 서체, 한글을 말한다. 옛날에 만들어진 인쇄된 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임금의 형제 혹은 왕자들이 그 문서를 감독한다. 사본과 할자판은 화재나 다른 재해에 대비해 여러 곳에 나누어 복제해 두었다. 달력은 만드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든 것을 사용했다. 목판으로 책을 만들었다. 가족, 장례 풍속과 상속. 결혼과 가족. 사촌 이내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 8살, 10살, 12살 혹은 더 나이가 들면 결혼을 했다.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남자 집으로 가며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지냈다. 남자는 그의 부인이 몇 명의 아이를 낳았어도 내쫓을 수 있고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 흔히 소방맞는다고 하는 상황임. 여자는 판결에 의해 이혼을 허락받지 않는 한 다른 남자와 살 수 없었다. 양반이나 고관들은 대개 아내 두세 명을 한 집에 데리고 살며 그 중에 한 명이 집안 살림을 주재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부인을 여종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찮은 잘못으로도 내쫓는 수가 있다. 칠거지약을 말한다. 남자가 자식을 원하지 않으면 여자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인지 이 나라 인구는 매우 많다. 상속. 부모의 사후, 맏아들이 집과 그 부속물을 차지했다. 토지와 나머지 물건들은 아들들 사이에서만 나누고 딸은 옷가지나 결혼 예물을 가져갔다. 부모가 80살 정도가 되면 맏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아 부모의 여생을 돌보았다. 장례와 제사. 자식들은 부친상은 3년, 모친상은 2년 상을 치르며 이 기간 동안에는 마치 승려처럼 생활했다. 초상이 나면 가족들은 미친 사람처럼 걸어가며 울고 슬피 곡했다. 시신은 항상 조심스럽게 매장하고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없는 산에 장지를 정했다. 이중에 관에다 새 옷 등을 같이 넣어 매장했다. 매장은 봄이나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 하고 여름에 죽은 사람은 지프로 지은 작은 집에 시신을 안치했다가 매장을 했다. 시신은 아침 일찍 옮기는데 장례식 전날 밤은 매우 즐겁게 지낸다. 상역군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유족들은 슬피 곡한다. 이 나라에는 점쟁이나 무당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 평안히 저승에 갔는지 또 좋은 곳에 묻혔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지시에 따랐다.